추석을 넘기면서까지 식을 줄 모르던 더위가 이제 한풀 그 기세가 꺾여가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건강에 가장 위협이 되는 환절기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벼랑간 바뀌는 옷차림에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 화천대유라는 말로 상징되는 대장동 개발사건, 이거의 후폭풍이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이어지고 있고 확산돼가는 모습입니다. 여야 모두가 여기에 말려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채널 24K에서는 드디어 하임리 법칙의 그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사회는 마치 어떤 이 탑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비유할 수가 있죠. 하부 구조의 사회를 유지하는 건강한 상식, 예의, 기본적인 질서, 체면, 규범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위에 그것들이 쌓아 올리는 사회적인 믿을 만한 권위, 신용 이런 것들이 그 위에 탑을 쌓았어. 이렇게 해서 그것이 공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차곡차곡 밑에서부터 위로 쌓아 올려져 가는 것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긴 마련인데, 이 사회는 밑에서부터 하나씩 다 무너져 내려갔지요. 예의 규범이라든지 무슨 우리가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의지해 오던 질서 규범, 가치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체면, 인격 이런 것들, 우리 사회를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유지시켜 왔던 기본이 되는 그런 힘들, 이런 게 하나하나 전부 무너져 버린 상태고, 지금 사실 우리 사회에 그런 기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지, 그것이 참 의심스러운 지경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밑에 그것들이 무너지면서 하나씩 자그마한 사건, 사고들을 계속 만들었고, 그 위를 구성하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것, 사회적인 권위, 스승과 제자 사이의 권위,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의 질서와 권위, 가정에서까지도 부모 자식 간에 가졌던 권위, 선배와 후배 사이의 권위, 이런 건강한 권위라는 것이 따라서 그냥 다 소멸되면서 사회의 그 다음 단계에 좀 더 큰 사건, 사고들을 모르는 사이에 누적시켜 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위를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유지됐던 공무원 사회에서의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공적인 질서 규범, 말하자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여야 한다든지, 공무원이 권한으로부터 일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금기시돼야 한다든지, 또는 그 밖에 공무원이 일을 해야 할 것을 청의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회에 이런 해악을 끼치니까 최소한 공직자라면 이런 것을 해야 한다든지, 최소한의 범위, 이거는 지켜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공적인 질서가 또 다 그 다음에 무너지면서 사건, 사고들을 또 누적시키고 만들어 왔죠. 결국 이러한 형태들이 전부 밑에서 차차차차 무너지고 사라진 그런 질서와 규범들, 그러한 권위들, 그것들이 각 분야의 사건, 사고를 만들고 그것이 결국 가장 큰 힘으로 결집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사회 전체를 붕괴시켜버리는 이러한 흐름을 갖게 된다라고 하고,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하임리 법칙에 의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지요. 지금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아니냐.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죠. 사회적으로 유지되던 최소한 유지돼야 되는 사회적 양심 이런 거 다 사라져버렸고, 공무원들이 지켜야 하는 공직사회의 질서 규범 다 사라져버렸고, 사회를 유지시켜야 하는 엘리트 그룹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회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권위 이런 거 다 사라져버렸죠. 결국 그것들이 전부 하나로 뭉치면서 남는 가치는 하나만 남았다. 돈과 권력. 이 두 개만이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가치 규범으로 남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사회는 재생이 불가능한 이런 정도의 사회로 추락하고 마는 것 아니냐. 이 속에서 국민들 모두가 가져야 되는 건강한 근로에 대한 애정, 그리고 집착, 그리고 그로부터 자기의 삶을 끌어내려고 하는 건강한 상식, 이런 게 송두리째 이제 파괴돼 버린 거죠. 이 마지막으로 이 사회를 양심적으로 지키고 리드해 줘야 될 이 사회 최고위층의 엘리트들이 여기에 대규모로 가담했다는 것. 이 사실 하나로 이 사건은 이 사회의 해체, 이 사회의 극단적 아노미, 이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들끼리 정직하게 한번 자문자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데 그 분노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정말로 이러한 사회적인 모든 기초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정의의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분노인가? 아니면 나에게는 왜 그런 기회가 안 오는데 저 인간들만이 그런 기회를 독점하는 것인가에 대한 시기, 부러움,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정서로부터 나오는 분노는 혹시 아닌가? 만일 우리의 분노가 후자의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회는 재생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가 이미 돼버렸다. 사회적 해체가 완결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채널 이스타K에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해체되어 가는 대한민국 사회를 걱정을 했고 그 속에 만연되고 있는 부패 심리를 수없이 지적을 해왔고 그 위기와 위험함에 대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런 사고가 터졌죠. 그리고 이런 사고는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인리히의 법칙의 마지막 단계가 곧 펼쳐질 거라고 예견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예측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채널 이스타K는 정말로 공포를 느낍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돈과 권력에만 집착하는가? 여기에다가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 그 나라의 모습을 최종적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라스트 카드가 지금 국민 앞에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 더 얹게 되는 것, 그 얘기를 오늘은 좀 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갔습니다. 많은 언론이나 시중에서 가야 할 이유가 뭐냐? 가서 할 얘기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나라 돈 쓰고 그렇게 더구나 방탄소년단 같은 연예인단까지 끌고서 거길 가야 하느냐?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그런데도 굳이 문재인 대통령은 거길 갔죠. 가서 거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종전선언해야 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별로 듣는 회원국들도 없었다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뉴욕 한복판에서 그 얘기를 하고 돌아왔고 호놀룰루를 거쳐서, 글쎄요 호놀룰루에는 무슨 볼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그 얘기하고 나자마자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뉴욕에서 미국의 한 정중앙에서, 그러니까 권력의 정중앙이죠. 거기에서 중국의 대변인이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친중적 메시지를 쏟아 놓았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한 사고냐? 우연하게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그냥 해야 된다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냐? 그렇게 보기에는 무언가 분명한 짜임새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이 나라의 하인리의 법칙의 마지막 단계의 쐐기를 박는 그 단계적 현상 중에 하나 아닌가라고 바라보게 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기 직전에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날아왔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었죠.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안이라는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들에서 왕이 외교부장 와가지고 괜히 뺨만 석대 맞고 돌아갔다. 뭐 이런 평론들을 내놨습니다. 채널 이스타 K에서는 그 평론을 보는 순간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의 유수한 언론들이 이 정도 평론밖에는 못하고 시각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걱정스러웠던 거죠. 왕이 외교부장, 이제 외교부장도 이제 곧 끝나가는데 끝날 거라는 관측인데 뭐 승진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런 시점에 한반도에 괜히 왔겠습니까? 뺨석대 맞으려고 그걸 몰라서. 이 왕이 외교부장이 다녀간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한 연설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고 나서 며칠도 안 돼서 북쪽에서 김여정이라는 여성이 두 손이 마주치는 박수 소리를 보내왔습니다. 참 근자에 보기 힘든 현상이죠. 왜 그랬을까요? 왕위의 방한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김여정이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지지 발언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십니까? 독자들께서 그렇게 보이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과 북측, 중국 이 삼각편대가 무언가 사전 합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북측을 견제하는 심각한 군사적 긴장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미군 주둔지 내에 동북아의 정보센터가 공식적으로 개설이 됐고 지금까지 나토의 하나, 영국의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 한반도에 공식적으로 개설이 됐고 그것이 기존에 있었던 것을 새로 확장시키고 공식화시킨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부대들에 의해서 소위 참수훈련, 적의 특정한 인사를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핀셋처럼 제거하는 이러한 참수작전 훈련이 공개적으로 시연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세 박자, 세 팀의 박수 소리가 함께 터져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상황을 전부가 각각 우연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은 쿼드라고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들끼리 정상회담을 하고 쿼드 강화를 논의하고 있고 호주의 군대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미국은 프랑스와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함대까지가 남진해부터 동해까지를 지금 수시로 군사적 훈련을 하면서 이동하고 있고 이 상황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과 북측 세력과 중국이 내년 대선을 어떻게 합작으로 치러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이 가동되고 있을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또는 그와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세력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게 무리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끊임없이 얘기한다. 시정일과 5년 동안 한 얘기가 그거죠. 결론 부분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죠. 종전선언을 하자. 채널 이스타K에서는 종전선언이 가지는 그 뒤에 올 필연적인 과정에 대해서 여러 번 분석했습니다. 종전은 휴전 체제를 종식시킨다는 얘기고 당연히 휴전의 주체가 됐던 유엔군은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
또한 휴전체제 속에서 유지됐던 휴전선이라고 하는 의사국경선 사라져야 합니다. 휴전선이 공식적인 북쪽과 남쪽의 두 나라 사이에 공식적인 국제법상의 국경선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러한 국경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범위를 변경시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북측은 헌법상으로 대한민국의 법률과 권한이 미칠 수 없는 별개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결국 피할 수 없이 종전선언과 동시에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더욱이 서해상의 NLL이라고 하는 휴전협정에 의해서 형성된 잠재적인 휴전선, 서로 합의도 하지 못한 휴전선, 이 문제를 놓고 양쪽에서는 분쟁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양측이, 남과 북 양측이 국가 대 국가로서의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을 모색하는 단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지금 대통령 선거를 턱 밑에 두고 이렇게 진행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며 그것이 과연 어떤 사태를 가져오게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노총이라고 하는 조직은 11월을 예고하면서 대한민국을 확 뒤집어 엎을 그러한 대사건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선언과 행보, 북측의 화답, 그 사이에 중국의 아마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조종, 여기에 이러한 민노총의 소요까지 결합이 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아노미 상태는 그야말로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기로 합니다. 제가 함부로 그런 얘기 여기서 했다가는 참 입장 곤란해질 수가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 변수로 그러면 미국과 그를 중심으로 한 반중 세력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 한반도의 다음 대통령 선거를 놓고 그러한 소요 사태나 변화가 생긴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하인리적인 진전, 그 마지막 단계에 결국은 도달하게 되는 그런 사태를 빚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야 옳은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참 무척 한가로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벌어지는 토론회에서 이러한 긴박함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토론전을 바라보는 국민들조차도 왜 그래? 자꾸 시비 걸지 마. 재미있구만. 그렇게 싸우고 서로들 말꼬리 잡고 주고받고 하는 거 참 재미있구만. 이런 반응들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들까지도 참 재밌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인리적 단계에 대한 인식이 조금만이라도 그들 사이에 있고 국민들 사이에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토론을 재미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한가로운 상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느 상황에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위기라면 위기로부터 구하거나 탈출하거나 또는 위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극단적 변화가 필요한 상태라면 어떤 상태면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느냐에 관한 그런 굵직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토론, 이런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와야 하고 당연히 그것이 반영되어서 대통령 후보들 사이의 대화에서 그것이 주제가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도 자신만만해서 지금도 주식이 얼마 올랐느냐 내렸느냐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내 아파트 값이 얼만큼 올랐느냐 아니냐 이 생각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까? 근로에 대한 건강한 관념은 모조리 사라지고 화폐 조각만이 대한민국의 천지를 덮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들 당신들께서는 내일을 그냥 살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간곡히 고소합니다. 우리 제발 주인 노릇 좀 하시죠. 똑똑한 주인 노릇 좀 하시자고요.